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선거법, 공수처법 다 끝나고 정계 개편에 태풍이 분다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오랜만에 저 영상을 올립니다. 워낙 그동안 좀 정신없이 지내가지고 영상을 미처 올리지 못했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라서 꼭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어떤 지혜랄까요? 이런 걸 좀 모아보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됐죠. 바른미래당은 오늘까지 한 13분 정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당이 어떻게 되나 하고 아마 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총선 실무기획단이 주최한 21대 총선과 바른미래당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 토론에서 주요 쟁점은 과연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 그리고 정계 개편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어렵다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따라서 정계 개편을 통해서 당의 재창당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창당의 방향에서 크게 바른미래당의 구심을 강화하면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떤 연석회의 이런 구성을 통해서 중도 빅텐트를 제한다는 의견, 그리고 이와는 달리 아예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분들도 많이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당이 좀 더 전투적으로 더티한 게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치열함이 없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실제 가동되고 있는 단위가 없고 이게 명함용 직책이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당이 위기의식이 없이 그냥 바른미래당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대책으로는 안 된다. 지지율 5%대를 어떻게 10%대 이상으로 올릴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따가운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죠. 저는 당대표 선언이행 TF 위원장으로서 이런저런 대책과 제안 그리고 실행 계획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되지는 못하고 막혔죠. 이제 제 역량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이라는 게 실제로 당을 움직이는 실제 힘이 있고 이 힘을 갖지 못하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 방법을 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소극적이었죠.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싸우더라도 반드시 했어야 될 일들인데 좀 주저하고 비켜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최고위에서 또 총선 실무기획단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고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해봐야 이제 실질적인 일을 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빨리 정식으로 총선기획단이 꾸려져야 한다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내 지도 체제 문제가 정리되어야 정식으로 꾸려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기본적인 업무들이 빵꾸가 나면 안 되니까 좀 해야 한다. 이래서 이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당대표 선언 TF 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했던 가장 첫 번째 과제가 통합개혁신당 추진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당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국민에게 내놓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전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당의 컨셉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미래를 위한 반기득권 정당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 현실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도발하고 서로 분노를 주고받는 이 게임이 회로에 꼼짝없이 갇혀버렸다. 따라서 이 게임의 어느 한쪽에 가담해서는
이 정치를 바꿀 수도 없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오승운동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모델 이런 것들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을 해서 한국형 혁신정당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당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 공모를 통해서 민생 10대 정책 과제도 만들고 또 전 지역 간담회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유승민 언척의 그 새 보수당이라고 하는 그 이탈 이런 부분을 이제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물론 더 지나면 또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선 상태에서 보면 이 문제는 그 제3의 노선을 추구하는 당권파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그 기회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이었죠. 이 과정이. 새 보수당의 입장에서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현실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 정치적 입장일까요?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이 문제의 본질을 놓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새 보수당과 비슷한 주장을 한 분이 이제 김건식 교수가 있었죠. 그러나 새 보수당 측 인사들은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 보수연합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끼리끼리 술집에서 혹은 자기 시인들만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의견들을 이제 주고받았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 노선이 당의 주류 노선으로 정해지려면 반드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 보수당 인사들의 정치적 행태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젠 어차피 당을 떠나는 상황이라 이런 비판을 이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겠군요. 이제 남은 것은 바른미래당의 그 정계 개편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손 대표가 여러 번 원칙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 대표가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비례대표 몇 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좋다. 그러면 즉각적인 사퇴와 비대 구성, 최고위 해체 뭐 이런 주장을 했죠. 이제 이에 대해서 또 손 대표는 정치에도 기본 도리가 있다. 안 대표가 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사퇴부터 하라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가 이제 이런 또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일종의 그 공방 말싸움에 신경 쓰다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질은 뭐냐? 여전히 바른미래당이 제3의 정치 노선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 과정에서 힘을 키워낼 수가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공방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이제 그 이태기 의원을 비롯한 비례의원들의 손 대표 사퇴 요구는 손 대표 측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 새 보수당과 협력을 해서 당을 자한당으로 연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 그런 어떤 세력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하는 기자회견에 그럼 선뜻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당을 지켜온 거는 뭐냐? 흠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에 직면하게 되겠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80년도에 그 교도소의 그 민주화 투쟁으로 이제 수감돼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지금도 계속 떠오르는 그 한 가지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보안과정을 면담하러 이제 쭉 이제 가는 과정에서 한 교도관이 재수자를 철장에 이렇게 묶어두고 곤봉으로 이렇게 이제 허리를 숙여서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다가 멈춰서서 그 교도관에게 이제 무슨 짓이냐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고함을 치고 항의를 했죠. 이제 허리를 굽히고 마구 때리고 있던 그 교도관이 이제 딱 이렇게 돌아서 나를 쳐다보는데 그때 그 또 충혈된 눈빛 지금이 이제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허리를 굽히고 때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혈압이 올라서 눈이 충혈되었던 것이겠죠. 그 사람이 원래 뭐 굉장히 뭐 악마 뭐 이런 거에서 눈빛이 붉었던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21살 때였으니까 그때는 참 나쁜 사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하게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고함을 치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그걸 말렸죠.
어쨌든 그는 이제 상황은 정지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갔었는데 그때 제 옆에서 이제 저를 이제 그 감시하던 그 나이 지긋한 그 교도관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약간 혼잣말처럼 사람이 살면서 너무 모진말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충청도 분이셨으니까. 요즘 그 이상하게 그 충청도 교도관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요즘 하는 말도 모진 말들이 많은데 나중에 아마 뭐 후회해도 어쩔 수 없죠. 지금 해야 될 이야기니까. 자, 각설하고 이제 남은 것은 바른미래당의 정계 개편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 세 가지로 분류했죠. 하나는 원내 중심의 그 연석회의 및 비대위 구성론이고 또 하나는 중도 빅텐트론입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정당 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뭐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일종의 그 경로와 그것을 주도해가는 어떤 세력의 차이 뭐 이런 것이겠죠. 저는 이제 이 주장들이 좀 더 당내에서 빨리 토론되고 또 빨리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각각의 주장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런 정치적 과제의 그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국민적 삶에 미치는 그 엄중성에 대해서 분명히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대 조급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양당 기득권 철폐 이런 구호로 우리가 해야 할 복잡하고 또 어떤 장기간을 요하는 구조적 수술 작업에 대한 그 인내와 그 실천 과정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너선 화이트라는 그 뉴욕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책을 보면 우파와 좌파가 서로 도발과 분노를 주고받는 게임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상태. 뭐 미국도 마찬가지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 진영 각자 진영의 논리 이게 이제 이번에 조국 교수로 해서 극명하게 아마 많은 중도에 계신 분들이 놀랐겠지만 어떻게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저렇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많이 놀라셨죠. 근데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각 진영의 각자의 견고한 그 매트릭스 구조 위에 건설이 되어 온 이런 결과입니다. 이 지금까지 제3정치의 실패는 뭐냐면 이런 각각의 견고한 구조의 형성 과정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밑에 하부 구조를 형성하는 그 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부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권 386들이 만들어온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있고 이들이 가진 정체성들이 있고 이 정체성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서 그리고 그에 따른 몇십만 명의 그 활동가 내지는 그 인사들이 지역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수 정치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았던 그런 과정 못지않는 또 치열성, 다양한 실천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과정들을 그냥 간과하고 어찌 이것을 쉽게 그냥 양당 기득권 청산 이런 구호 하나로 이 구조가 청산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구호를 뒷받침하는 물질적, 조직적 기반의 구축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바른미래당의 직능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매우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웅 우리 그 직능위원장님은 당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직능 조직을 묶어내고 행사를 만들어내고 당인과의 활동을 이제 하고 있죠. 이런 현장에 풀뿌리 활동이 없는 상층 중심의 명함용 직책으로는 사실 당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없고 제3정치 세력을 뿌리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당의 기반 활동이 이런 현장에 기반한 조직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중앙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 활동이 없는 어떤 이벤트성 행사나 구호로 양당 제재를 극복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순진하고 또 가벼운 생각이죠. 이제 그런 어떤 문제식의 연장성 속에서 중도 빅텐트론이든 또는 플랫폼 정당론이든 자칫 잘못하면 잘해야 청산주의, 좀 더 들어가 보면 한탕주의적 발상에 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선거 때 되면 뭐 뜻다방 만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결국 우리는 당의 구심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과 동시에 외연을 넓힌다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정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도라는 말은 결코 기득권을 고수하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감히 기득권을 버리되 제3정치의 가치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크게 가치하게 될 세력들이 이런 가치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가를 판단,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 당의 구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까지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전형적 청산주의고 패배주의가 되겠죠.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서 평론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판을 깔고 뜻있는 분들을 모셔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그 허위에 지친 그런 국민들에게 희망과 전망을 줄 수 있도록 빨리 그런 판을 만들어야 되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당명을 바꾸는 일로 그리고 양당 기득권 청산이라고 하는 그 구호로 그런 실천적 과제들을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항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